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개인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4월 2일부터가 개인전이었는데 4월 중순으로 미뤄졌어요. 좀 정확한 날짜를 잡지는 못했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이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보다 이제 해외가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는 뉴욕 어퍼더블도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을 받고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두바이 전시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4월 중순에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쯤에는 전시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그 전에 또 며칠 전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내일 또 수술을 하세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전시에 집중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작품들은 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전에 있었던 제가 그 타임머신에 대한 그 단편 소설도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총 4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1인데 이거를 제가 11월 8일 날인가 이거를 썼었는데 11월 8일인지 뭐 여기 언급되어 있는 어제라는 게 정확하게 11월 9일 8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썼는데 저장을 하고 컴퓨터를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미래사회 1편 인류의 발전. 미래의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날로 정교해지는 기술은 인간을 끊임없이 깨우치게 만들어줬고 인류는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인문학과 철학의 발전도 이룩해냈다. 더 이상 예술과 과학과 같이 무언가를 분리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시적인 사고로 불리울 정도였다. 인간의 수명, 교통의 발달, 운송과 물류의 발달 등으로 전 세계는 점점 하나로 묶여지는 것 같았고 미래의 인류는 노동자라는 말보다는 예술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존재였다. 더 이상 건물을 짓거나 운전을 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초반엔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원시적인 논란이 있었으나 후에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다. 인간의 일자리는 더 이상 반복 노동에서 창출되지 않았다. 시야가 넓어진 만큼 인간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반복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는 생산적이지 않은 맞는 것이겠죠. 철학과 예술에 심취할 수 있었으며 이는 비약적인 과학과 사회의 발전으로도 연결되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육아에 대한 문제였다. 성생활에 대한 문제는 의외로 기술의 발달로 간단히 해결이 되었으나 하나의 인간을 길러내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초반에는 컴퓨터와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아이가 자라나는 시기에 인간과의 교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적 인큐베이팅으로 태어난 아이는 보통의 아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육아 과정 중 인간의 손에서 자라나지 않은 아이들은 태어난 과정과 상관없이 심각한 인간적 결여가 있었으며 이 실험에 쓰였던 아이들은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미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었던 인류에게 출산과 육아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고도화된 사회에서 육아를 위한 1에서 3년의 경력 단절은 큰 문제였고 이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류 존폐 위기까지 논의될 정도였다.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은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였고 이때 한 선구자가 새로운 인류 시스템을 제안하게 된다. 이 선구자 역시 예술가였는데 지금의 예술가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그가 이해한 인류론과 우주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다. 그는 인류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이해했다.
원시불학이었던 사회는 시간이 지나 국가가 되고 나라의 연합체로 발전했으며 그로 인해 사회는 고도화되고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적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는 집단끼리 연합했으며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했던 집단들은 패배했다. 우리 인류는 이제 우주로의 진출을 대비해 하나로 통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모든 것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구자의 바램대로 인류는 대통합에 찬성했고 결국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된 지구를 만들어낸 후 인간을 출산과 육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유전자만 제공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접합을 통해 아이를 만들어냈고 모든 아이들은 정부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육아에서부터 교육, 주거까지 맡아서 해줬다. 이것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간혹 전통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필두로 한 문제론자들이 등장했지만 그러한 문제는 생겨나지 않았다. 치밀하게 계산된 시스템은 이전의 가족 시스템보다 더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인간을 만들어냈다. 또한 부모의 계층 대물림이 없이 모두 평등한 위치라는 개념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갖가지 갈등은 획기적으로 사라졌으며 동시에 범죄율도 현저하게 낮아져 대다수의 교도소를 미술관으로 바꿀 정도였다.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은 획일화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의 증가로 이어졌고 인류는 역사상 가장 많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를 만들어냈다. 이때 즈음에서는 가족의 개념도 바뀌게 되는데 더 이상 부모 자식이라는 가족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은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합의하에 구성되었고 한 명부터 수십 명까지도 가족을 이룰 수 있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목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명과 사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으며 고전적인 결혼에 대한 개념은 희미해졌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출산과 육아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었으나 이미 일반화되지 않은 육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았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가 거의 사라졌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도 부모의 역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써 인간은 전통적인 부모 자식의 역할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나를 찾을 수 있었고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었다. 인간은 한 명의 완전한 나 자신을 찾는 데 힘을 쏟았으며 발전하고 깨우쳤다. 이는 또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밑거름이 됐다. 인간은 그토록 꿈꾸던 유토피아를 이룩한 것만 같았다. 절망적인 미래를 그렸던 20세기 소설과 영화들은 말 그대로 소설과 영화일 뿐 인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전하며 변하기 시작했다. 네, 이게 1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미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 편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제가 더 길게 쓰거나 아니면은 일일이 설명을 다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글 같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뭐 일반적인 소설처럼 뭐 대사가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튼 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어서 다음번에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에 상황이 심각한데 심각합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